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계속 방향성을 찾던 국내 증시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까요? 오늘 코스피는 1%대 하락 보이면서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0.4%대 약보합권 시세긴 한데 좀 수급적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일단 거래소에서 지금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아침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단에서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다. 라는 소식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눌립니다. 거기다가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 8천억 원대 넘게 대규모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의 매도긴 하지만 매도 규모가 아침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더 잘 가네, 개별 종목 장세겠네 생각하실 텐데 코스닥에서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 1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정말 극도로 심화된 개별 장세가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순매수 볼게요. 외국인들은 반도체, 전력기기 큰 종목들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다. 그러면 정말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만 투자 관심도를 기울여야 되는지,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면 또 대형주들 사기가 좀 무서울 텐데 그런 부분들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안에서 대장 종목이죠.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오늘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구간에 놓여 있는 현대일렉트릭과 좀 다르게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쪽에 재룡전기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다 기관 순매수도 보도록 할게요. 기관들은 오늘 반도체, 화장품 담고 있습니다. 늘 보면 최근에 반도체 같은 주도 섹터가 없다면 화장품 같은 실적주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갔는데 오늘도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실리콘2,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종목들 기관들이 정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코리아나가 지금 화장품 테마 안에서 상승률 가장 높긴 한데 오늘 장중에 24%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분을 길게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단발적으로 그냥 키 맞추기성으로 올라온 건지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건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대부분 지금 화장품 종목들은 그냥 순환매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계속 좀 들고 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한데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어제 상장한 노브랜드도 눈에 보이고 또 신규 상장주 마찬가지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20%까지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면서 밀렸습니다. 자, 최근에 또 식품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CJ 시푸드, 우양, 오늘 또 리포트 우양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 도전까지 나오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양이 만드는 냉동김밥이 3분기부터 미국의 대형마트로 이제 팔릴 거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수익성 개선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시세의 초입부일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정말 힘없고 재미없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 오늘 시장은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갭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수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하루거든요. 네. 오늘 시장도 보면 우선주가 정말 잘 갑니다. 보통 그 시장 순환매의 끝자락에 우선주가 좀 많이 가잖아요. 지수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분위기가 좀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못 가죠. 못 가요. 예, 지난주부터 음봉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뭐 상승해서 출발을 해도 하락을 하고 오히려 이제 하락 출발하고 올라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하락하고 나서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게
그냥 시가 정도 지켰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물론 이제 일부 조금 올라오는 구간도 있었는데 하루 정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너무 바라보다가 전 세계가 엔비디아만 좋습니다. 지금 미국도.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3개월 전에 발표했을 때만 해도 엔비디아 주가가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모든 종목을 끄집어서 멱살 잡고 올라갔다라고 보면 미국도 어제는 엔비디아만 갔습니다. 나머지 그닥 그렇게 다른 반도체들도 AMD 조금 오르고 뭐 그냥 반응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4% 하락으로 끝났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보면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무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3번에서 2번으로 줄였는데 네. 지금 또 1번으로 줄이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채권 금리도 다시 조금 일부 반등을 했죠. 내리막을 걷다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또 4.3에서 4.5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튀는 건지 아니면 또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건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드는 거를 시장은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행인 건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업 부동산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펀드 하나가 마이너스 26%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뭐 마이너스 26% 갖고 우리나라 지금 뭐 ELS 예, 홍콩 항생지수 ELS는 뭐 반토막 난 것도 수두룩한데 뭘 그러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일단 이게 운용사들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미국의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리츠 관련돼서 지금 환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야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원래 배드뉴스가 굿뉴스 아니냐? 그럼 금리 인하할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해석할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닥친 일이죠. 미국 경기는 연착륙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불거지면서 그러면 이거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뺐습니다. 거기에 또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 횟수도 줄어들 거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쉬어가는 분위기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혼자 뭐 좋을 수는 없겠죠. 오늘은 저는 출근할 때 어떤 바람이었냐면 많이 빠져서 시작하면 조금 그 갭을 조금 올려놓고 양봉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끝냈으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또 우리는 삼성전자가 또 악재가 있었고 네. 소문이 이제 사실로 뭐 된 것처럼 권위 있는 기관이죠. 이제 언론기관 로이터에서 네. 아예 공식적으로 HBM3, 3E 딱 집어가지고 테스트 통과 못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어렵구나라는 부분이 지금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삼성전자가 2% 빠지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 소부장 기업들이 주로 다 많이 빠지는 삼성전자 형님이 2% 빠지니까 뭐 5%, 6%, 7%씩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은 좋냐? 그냥 뭐 좀 덜 빠졌다 이 정도고 올라봐야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시장은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또 다시 한번 전력기기 뭐 그다음에 식식 음식료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한 대로 가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줄어든 거에 더해서 미국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의 악재 3가지가 모두 겹쳐서 미국은 좀 쉬어가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뚝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항상 그 미국은 많이 올리고 쉬는데 우리는 조금 올리지도 않고 쉬고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하시고 쉬는 걸 좀 좋아하는 거죠. 예. 일단 삼성전자가 악재가 터져서 같은 밸류체인 종목들도 좀 많이 크게 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 지금 팔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일단 뭐 저는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HBM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계좌에서 지금 손실이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데 그걸 또 보고 있기도 너무 답답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게 속편하죠, 사실은 지금은.
그리고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또 손절하기도 사실은 애매하고. 그냥 기다리자. 네, 기다려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HBM만 막 이렇게 보시는데 네. 지금 젠슨 왕이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축할 때 지금 해보니까 LPDDR을 많이 예. 쓰니까 저전력 반도체. 네, 네. 그 효율이 잘 나오더라. 전기도 덜 먹고. 그러면 HBM을 안 쓰고 이제 이거를 HBM은 원래 기본적으로 패키지에 들어가는 거고 LPDDR을 강조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LPDDR이 원래 모바일에 쓰는 겁니다. 주로. 휴대폰이나 이런 우리 그 디바이스 기기에 쓰는 거죠. 뭐 패드나 이런 거에 쓰는 건데 그거를 여기다 써보니까 좋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LPDDR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그러면 오히려 지금 랜드라든지 DDR5가 회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랜드 관련돼서 일부 반영이 되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뭐가 회복되는 게 가장 좋냐면 DDR5가 회복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LPDDR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뭐 여전히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돌아서는 이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데 HBM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전기도 난리가 났죠. 난리 났죠. 예, 그 전기를 뭘로 만드냐 그래서 지금 발전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수소까지 지금 등장하고 신재생 에너지 다시 또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전기에 대해서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거냐, 어떻게 운반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지금 이게 다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AI 칩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예, 그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렉을 설치할 때 여러 부품이 들어갈 텐데 그 안에서 패키징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D램과 낸드죠. 예, 그러면 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지금 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반응이 오지 않겠나. 데이터 센터향 출하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게 반응이 올 거다. 네. 그것도 HBM은 시간이 걸려도 어차피 해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공정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진행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채팅에서 삼성전자 어제 사서 오늘 손절했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할인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삼성전자를 지금 사신 분들은 얼마 전에 사신 분들은 손절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1년, 2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년, 2년 갖고 계셨으면 수익권 아니에요? 그쵸, 수익이 나셨겠죠, 일부. 그럼 그냥 근데 작년 말에 사신 분들은 본전입니다. 본전. 예. 그 LPDDR 말씀이 나와가지고 어제 LPDDR 관련해서 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좀 네. 주목받기도 했었거든요. 뭐 LPDDR 하면 생각나는 게 제주 반도체도 있고 뭐 오픈엣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 종목들 오늘 좀 싸게 할인됐다 생각하고 그냥 좀 매수하면 어때요? 그쪽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젠슨왕 발언 중에 뭘 얘기했냐면 PC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앞으로 이제 나오는 모든 PC라든지 디바이스에는 AI 기능이 다 들어갈 텐데 그쪽 관련돼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도 AI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RTX 관련 시리즈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AI 그 제품이. 네.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쪽으로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급등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죠. 네네. 예,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항상 째려보고 있으셔야 되고요. 째려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습용 그 AI 반도체 시장은 이제 막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는 거고 지금 추론형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그런 반도체 쪽은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시장은 더 크거든요, 이쪽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주목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종목은 좀 한정되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지만 기다리기는 힘들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빈집털이 섹터 좀 알려달라고 반도체 네. 안에서 네. 방금 종목을 째려보긴 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협소하게 섹터를 선정하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골라 놓으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데로 보면 돼요? 지금 뭐 오픈엣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퀄리타스도 한번 다시 증명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신호를 한번 준 거죠. 그러면 뭐 IP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IP나 디자인 하우스나 여전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가온 칩스도 마찬가지고. 가온 칩스, 오픈 엣지 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요즘에 퀄리터스 반도체. 요즘에 네. 좀 잊혀졌잖아요. 네? 요즘에 좀 잊혀졌죠. 늦춰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거론이 안 됐었는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그 갖고 계신 분들도 진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까 스탁 딱 보니까 뭐 그 클린룸이라든지 액친 냉각 이런 종목들도 잘 가거든요. 네.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가. 예, 그렇죠. 올라서? 미국의 네. 지금 액침 냉각이 아니라 냉각이죠.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관련돼서 이 냉각이 왜 그렇게 난리냐? 데이터 센터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컴퓨팅을 돌리는데 기기를 돌리는데 원래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전원은 전력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걸 줄이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거죠. 네.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외에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쓸데없는 냉각을 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럼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적자가 되겠죠. 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을 줄이기 위해서 뭐 그린란드에다가 만들고 뭐 아일랜드에다 만들고 뭐 아이슬란드에다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구글이나 뭐 이제 이런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해외에다가 추운 지방에다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거를 어떻게 냉각을 잘 시킬 수 있느냐,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느냐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데 기존에 뭐 공냉식, 순냉식, 뭐 순냉식도 여러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또 하나가 이제 액침 냉각이라서 특수 용액에다가 그냥 아예 서버를 담궈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거가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액침 냉각한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상장이 이제 뭐 KN솔이나 뭐 GST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올라가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미국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순행식으로 하는 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좀 다른데 그냥 테마성으로 예.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액침 냉각은 아직까지는 이제 주요 업체들이 거론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네. 돈이 많이 들고요. 그 용액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소진되면 계속 채워줘야 되고 운용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이긴 하기 때문에 결국엔 가긴 갈 텐데 아직은 적극적으로 액침 냉각을 쓰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히려 ESS에서 액침 냉각을 쓸 가능성이 더 빨리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또 ESS 불 부각받기로 나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예. 지금 사실 시장이 보면은 뭐 이게 진짜로 돈이 잘 돼서 오른다기보다는 너무 테마 성향이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스토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단계. 예. 자, 그 반도체 안에서 이제 가장 투자자분들 관심도 높은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한리반도체 이런 종목들인데 막 좋다고는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손도 안 가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횡보를 한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갈라나 싶거든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제가 그 두 종목을 한 3년째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이렇게요. 뭐 갖고 있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제 뭐 거래를 그러니까 해본 느낌은 뭐냐면 네.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 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요. 5, 6만 원대도 굉장히 오래 있었다가 지금 이제 한 14만 원대 가 있는데 14에서 1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벗겨내려면 뭐 추가 수주가 나온다든지 그럼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미국이랑 일본에다 HBM 공장을 더 지어야 되겠다.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장비 또 발주하겠죠. 그렇죠. 장비도 발주도 하고 나중에 또 재료까지. 네, 그러면 좀 있으면 기다리면 수주께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자리에서도 주가를 부양해 줄 만한 그렇죠. 팩트예요, 재료예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또 공장을 더 지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이 주가를 이렇게 올린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TC 본딩으로 지금 뜬 거잖아요. 그럼 TC 본딩 장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크론도 한미반도체를 쓰죠. 네. 그러면 이 방식으로 가려면 삼성전자도 지금 이 방식을 써야 된다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냐면 니네 거봐 이 방식 안 써서 그런 거야. MUF 방식이 아니라 그 전에 패키징 자체도 한미 걸 써야 돼 니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한미반도체가 당분간은 이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성장세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지금 쉴 때 그냥 가격은 어디까지 봐요? 뭐 저는
지금은 한 20만 원까지 보고 가셔도 된다. 20만 원. 예. 지금 14만 4천 원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기회다. 예. 네, 너무 이제 어쨌든 SK 하이닉스로 독보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고 반도체와 이제 관련해서 전력 얘기도 한번 볼게요. 오늘 예. 외국인들이 HD 현대일렉트릭도 사고 재룡전기도 사는데 이게 그냥 시장에 갈 게 없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지 진짜 이 종목이 좋아서 움직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적당한 가격 조정과 적당한 기간 조정 중이고 아직은 저는 박스권의 하단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떤 종목이요? 뭐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재룡전기도 현대일렉트릭 그렇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박스? 최근에 이렇게 박스죠. 그쵸. 최근에. 예, 최근에 약간 누웠죠. 예, 누우면서 이제 그 안에서 조그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뭐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저는 3분기 실적 예측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당분간 이렇게 흔드는 작업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특별하게 갈 데 없을 때 좀 일로 갔다가 또 반도체 좋으면 또 팔고 또 절로 갔다가 이런 세력들이 계속 많이 있을 겁니다. 재룡전기는 한 전고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고점까지 다시 8만 원 정도까지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는 늦지막히 올라왔는데 여기도 변동성 크죠. 근데 여기도 이제 최근에 수주 계약 많이 나오고 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LS 일렉트릭이 늦게 올라온 것처럼 일진전기도 약간 그런 슈팅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쪽은 여전히 좋은데 문제는 여기도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화장품주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그 뒷받침이 필요하다. 실적을 이제 확인하고 또 올리고 확인하고 네. 올리고 이 과정을 계속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좀 부러지게 되면 실적이 또 전력 설비주들은 횡보하는 구간이 또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발전 설비는 당분간 계속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은 더 그렇고 지금 이게 뭐 AI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의 한 30%를 잡아먹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뭐 전기차도 문제인데 전기차는 그래도 1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력 설비 기기가 당분간 좋고 또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미국 시장 내에 한 20%의 MS가 빠지기 때문에 그걸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재생은요? 신재생도 오늘 해상풍력이 잘 가고 있잖아요. 마린솔루션 붙은 뭐 LS도 그렇고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잘 가는데 블랙록에서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한다 뭐 이것 때문에 더 가는 걸까요? 블랙록은 이미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엄청 많이 늘려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작년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블랙록에서 그 아예 그런 회사를 아예 뭐 인수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아예. 근데 블랙록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태양광은 빨리 깔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좋은 거는 해상 풍력을 까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전기를 끌어당기기에는 생산한 양을 그래요? 확 늘리기에는. 그럼 더 갈 수 있을까요, 주가도? 지금 근데 문제는 전력 설비가 부족해서 해상 풍력이 지금 프로젝트가 미뤄지고 있고 왜냐면 이게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뭐 금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금리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빨리 만들라라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다들. 그럼 전력을 파는 전기를 파는 미국의 회사들은 소비자가 원할 때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야 돈을 벌죠. 예, 그래서 지금 최대한 단가가 싼 걸로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풍력이나 태양광을 엄청 땡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주가에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마린솔루션 뭐 해상 케이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해상 케이블 깔아주고 설치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붙은 거고요. 태양광, 풍력, 뭐 지금 뭐 수소 다 지금 기대를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좋은 신재생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